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혹시 오늘 권익위에서 나오신 분 있으신가요? 뒤에 배석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논의가 어쨌든 국회에 두는 것, 총리실에 두는 것, 인권위에 두는 것, 또 권익위에 두는 것 이렇게 논의들이 계속 되고 있는데 권익위의 입장도 같이 들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나 좀 있습니다. 불시조 사건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 국방위를 해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아마 장군님들도 그렇고 저의 국방위원인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부대를 다 갈 수는 있습니다. 부대를 가서 볼 수도 있고 한데 근데 대부분은 저희가 그냥 길 가다가 어떤 부대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 협력관실을 통하거나 민정을 통해가지고 미리 얘기해 놓으면 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가 이제 전시되어 있는 상황들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모습들. 아시는 것처럼 부대장이 방문한다고만 해도 다 이 청소랑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맞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거는 실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게 국가 안보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아까 국방부도 말씀하시는데 들어가서 인권적 측면이나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모습들을 검사하겠다는 거지 가서 무슨 1급 기밀문서를 꺼내놓으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를 가지고 계속 부대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무슨 기밀이 유출되는 것처럼 인식하시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윤우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ombudsman 제도가 가장 크게 이슈가 된 게 윤일병 사건이 나면서부터인데 예를 들면요. 임태훈 소장님 지금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그래도 유족들이나 이런 인권운동가나 이런 분들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부대예요. 그런데 사망 사건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가 구타나 가혹행위가 좀 있다라고 할 때 인권운동가나 혹은 시민단체나 가족들이 그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그 가해자라거나 혹은 부대장이라거나 이런 사람들과의 접견 혹은 조사는 아니죠. 이야기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까? 그거는 부대장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친권자에 대한 방문은 어차피 막을 수 있는 근거는 저는 별로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휘관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내기 싫어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속성이 강한 편이죠. 석 박사님, 전공사망심의위원회를 하고 계신데 예. 지금은 이제 올라온 서류를 가지고 거의 평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하시거나 이러시지는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현장 방문은 없고, 예. 민원을 신청한 사람을 불러서 예. 직접 내용을 듣고는 있습니다. 올라오는 서류라고 하는 것은 군이 만들어준 서류인 거죠, 기본적으로. 군에서 만들어준 서류와, 예. 그 다음에 법원에서 판결한 내용, 예. 그 다음에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 불가 또는 가 했는 내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군에서 제출한 수사자료 예. 종합적으로 다 봅니다. ombudsman 제도랑은 좀 별건으로 전공사상심의위원회에게도 기본적인 ombudsman으로서의 권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현재의 국방부에 있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기능과 인력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혹시 뒤에 군의 조사본부에서 누가 오신 분 있으신가요? 조사본부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조사본부 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군이 인원이 군 조사본부. 대략 한 3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인원 문제가 지금 계속 ombudsman의 규모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게 논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자체의 군 조사본부의 인력을 고려해 보자면, ombudsman 제도에서 말하는 50명, 100명 이 선은 좀 크기는 커요. 현재 군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력 규모에 비해서 보자면. 그러나,
독립기구로서의 또 기본적인 성향을 갖추려면 그 정도는 필요한 거여서 이와 관련해서는 좀 현실적인 고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것은 이게 계속 이제 논의만 지속되다가 19대 국회가 끝나버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염려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 병영특위도 좀 빨리 종결하고 국방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했었었는데 그래야 법안으로 의결을 할 텐데 국방부에서 오신 분요. 네. 이 옴부즈만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행. 근데 지난번에 주신 거에 보면 이게 좀 약간 중장기 과제식으로 넘겨버리신 느낌인데 혹시 핸드마이크 있으시죠? 예. 실제 이것에 대한 시행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고 언제쯤, 그러니까 어디로 두든지 간에 일단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게 있는 겁니까? 국방부가. 그렇습니다. 그 현행법에도 아까 군인복무규율에 의하면 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옴부즈만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저희들은 국방부는 항상 그 규정된 대로 항상 시행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가 의결만 하면은 국방부는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것은 없다 이것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의결이 됐느냐. 어느 곳으로 두든지 간에 국방부는 큰 차이는 없습니까? 네, 입장은 없습니까? 네네. 예.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해야 독립적인 기구가 될 것인가. 물론 국회에 두는 것이 이제 가장 독립적인 기구가 될 것이고, 현실적인 방향성이면 어떻게 타협이 될 것인가가 이제 논쟁일 것 같은데요. 여기도 국방위원님들 다 계시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제 개인적인 바람은 19대 국회가 지나기 전에 이게 한두 달만 또 지나면 금방 또 다음 3년, 4년이 흘러버릴 것 같아서 빠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